디지털 논리회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그 2장으로 들어왔고요. 2.1에서 2.4절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디지털 논리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 회로를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떤 그 동작이 있을 때, 어떤 회로의 동작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그 로직 이퀘이션이라는 형태의 그런 수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로직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방법,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법 등을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이런 그 불 알지브라라는 이 불 대수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수식적으로 풀어가지고 로직 이퀘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 장에서 해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그 이진수 그리고 이진수를 위한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연산자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로직 이퀘이션들을 불 펑션들을 조작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수학적인 개념들, 방법들을 배우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하고 증명 없이 사용하는 그런 법칙들, 규칙들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했습니다. 이제 뭐 공준이니 공린이 하는 것들이죠. 일반 우리가 수학, 산수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이진수에서도 이런 공리, 공준 등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거의 뭐 십진수의 그런 수학이나 산수에서 썼었던 그런 방법들, 그런 이론들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침, 그리고 다침이라는 개념, 그리고 결합법칙, 교합법칙, 항등원, 역원, 분배법칙,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형태로 적용이 됐고요. 이게 이제 그 이진수 체계에 대해서 그 정의를 해놓은 게 이제 헌팅턴 포스츄레이트라고 해서 있는데, 잠깐만 살펴보면 이런 그 오아나 엔드 연산자들은 어떻다? 닫혀 있다. 엔드 오아 연산을 이진수를 가지고 해봤자 이진수 안으로 들어온다. 결과는 이진수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런 그 이진수를 이용을 한 이런 엔드 오아 연산에 대해서 각 연산자별 그런 그 항등원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출력되기 위한 그런 어떤 이런 그 어떤 값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항등원이 될 테고요. 그리고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등을 했었는데, 이제 결합 법칙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요런 형태의 결합 법칙은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x, o와 y, g가 이게 x, o와 y, x, o와 g와 같은 형태로 되는 이런 것도 있었죠. 이게 이제 더하기 곱하기일 경우는 이게 성립하지 않은데, 이게 and o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겁니다. 십진수에서는 이런 그 분배 법칙이 적용이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뭐 여러분들 이미 사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증명을 해봤어요. 당연히 뭐 우리가 공리이자 공준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 표에 뭐 하나로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요런 그 테이블 2-1과 같은 요 표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헷갈릴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재미있는 특징이 듀얼리티가 적용을 한다. 듀얼리티, 불 알지브라에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와 아이덴티티 엘리먼트를 함께 바꾼 식은 그대로 성립한다. 이 안에 들어있는 베리어블은 바꾸면 안 됩니다. x를 x 프라임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은 x는 x 그대로 가고요. or가 이제 AND로 바뀌었죠.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인 or가 AND로 바뀌었고, 그리고 아이덴티티 엘리먼트 0이 이렇게 1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두 식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제 식에서 그것이 성립하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드모르강 법칙이었습니다. 이렇게 드모르강 법칙. 그래서 어떤 그 이런 로직 펑션의 낫을 취하게 되면 각각 원소의 낫을 취한 것,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가 바뀝니다. AND는 OR로, OR는 AND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게 이제 드모르강 법칙이고요. 드모르강 법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또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잘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고요. 뭐 직접 한 번씩 해보면 더 좋고요. 뒤에 나온 것들은 이제 뭐 검증을 한번 해본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이 연산자 우선순위 이런 형식으로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불안할 때는 이제 사실 괄호를 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괄호라는 게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괄호가 이거는 이거랑 같고 이거랑도 같다라고 했죠. 펑션에 있어서는 같아요. 값은 같은데 뭐는 달라질 수 있다?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서킷의 그런 형태는 달라질 수 있고요. 서킷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태가 달라지게 되면 회로의 물리적인 그런 형태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물리적인 특성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물리적 특성이라 함은 어떤 면적, 차지하는 면적도 달라질 수 있고요. 사용되는 전력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딜레이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런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동작은 값은 똑같지만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말일 텐데, 값이라는 게 어떤 시간이나 물리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값은 달라질 수 있는데, 시간이 포함된 그런 결과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딜레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고, 이게 오화니까 오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회로는 당연히 다른 회로입니다. 값은 같습니다. 여기 y 값하고 여기 y 값은 이제 입력이 같으면은 같은데요. 시간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근데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다른 값이 될 수도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는 여기서 여기까지 출력되는데,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입력이 어떤 0, 1, 1이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여기 출력이 1이 나갈 때 걸리는 딜레이가 뭐 10피코세크였다고 합시다. 근데 얘는 2단이기 때문에 1단, 2단, 2레벨 로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값이 도달하는데 결과가 만들어지고 안정화된 그런 소자 상태가 되는 데까지 예를 들어 12피코세크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11피코세트에서 어떤 11피코세크에서의 y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땐 다를 수 있겠죠. 이게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회로는 아직까지 값이 안정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충분히 입력값들이 들어와서 계산되는 데까지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값은 지금 1이 나와야 되는데 0일 수 있어요. 값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목을 배울 때는 항상 뭐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드웨어를 하고 있다. 하드웨어를 하고 있다. 디지털 논리 회로는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학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2.5절부터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 불 펑션인데요. 불린 펑션인데 불함수이죠. 자, 이 불 펑션이라는 게 뭐냐? 여기 처음에 정의가 나와요. 불 펑션이 뭐냐? 불 펑션은 이제 바이너리 베리어블 앞에서 봤었던 그런 입력이죠. 이게 입력입니다. 바이너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인풋이다. 인풋 포트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그 게이트들에 대한 인풋이 될 거예요. 각각 게이트 혹은 모듈이면 각 모듈에 대한 게이트. 하여튼 어쨌든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그 단위 회로의 입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0과 1이라는 이 값들, 그리고 로직 오퍼레이션 심볼들, 연산자를 이야기합니다. and, or, not, exclusive, or, NAND, NOR, exclusive, NOR 이런 것들이요. 자, 바이너리 베리어블, 그리고 0과 1, 그리고 로직 오퍼레이션 심볼들로 구성된 그런 우리는 그 펑션을 그러니까 불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펑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한번 정의를 했었는데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입력 집합이 있으면 그 입력 집합에 대해서 대응되는 출력 집합이 있는 이런 조건,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고 했죠. 거기에 여기 이게 이제 의미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게 물리적인 어떤 의미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는 사실 우리가 다루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 우리가 다루는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 뭐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어떤 의미를 갖죠. 물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펑션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이 여기 있는 원소의 1대1로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이 결과 쪽 그 원소는 요 하나에 대해서 하나만 대응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에 대해서 하나가 대응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대응되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로 대응이 되거나 대응되는 관계가 없거나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불 펑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에 로직 이퀘이션하고 같습니다.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로직 이퀘이션은 결국에 로직 서킷하고 같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그 회로 이론, 이제 일렉트릭 서킷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는 회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날로그 회로에 대해서 배우는 이제 회로 이론이 있고요. 일렉트릭 서킷, 그리고 지금 배우는 디지털 서킷이 있죠. 이렇게 서킷. 서킷이 있는데 이게 같은 회로고 같은 회로를 다루는 학문인데, 이건 이제 아날로그 회로고 이건 디지털 회로인데요. 진짜 많이 달라요. 이게 같은 회로인데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이게 아날로그 회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아날로그 회로도 수식으로 정의가 가능하죠. 어떤 그 입력에 대한 뭐 출력 뭐 전압으로 표현한다든가, 뭐 전류에 대한 전압에 대한 전류,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그 이 수식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수식을 본다고 해서 그 회로가 그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식이 있어도 그 수식을 보고 회로가 유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날로그 회로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뭐 회로가 있어요. 이렇게 회로가 있는데 이게 수식으로 뭐 여기에서 이제 뭐 yt라고 하면 뭐 yt는 뭐 어쩌고 저쩌고 수식을 썼으면 이 수식을 봤을 때 이 회로가 떠오르지 않아요. 관계 이 그 어떤 이 수식을 보고 이 회로를 그릴 수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이 수식을 보면 이 회로가 그려지지 않아요. 예. 이 관계는 분명히 1대1 그 대응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근데 디지털 회로는 특이하게 수식을 보면 이 이퀘이션을 보면 로직을 그릴 수 있어요. 그 로직을 보면, 그러니까 로직 서킷, 회로를 보면 서킷을 보면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퀘이션 자체가 서킷이고 서킷이 이퀘이션입니다. 이런 좀 관계가 있어요. 좀 다르죠. 특이합니다. 그래서 좀 아날로그 회로하고 많이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게 큰 이제 차이점이고요. 전혀 다른 사실 이 회로 이론하고 이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다루는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근데 그럼 완전히 다른 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은 게 지금 뭐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디지털 서킷이라는 것도 게이트로 표현이 되는데 게이트는 뭐로 만들죠? CMOS로 만들죠. 근데 이 CMOS하고 게이트 사이의 이제 관계, CMOS들의 조합으로 게이트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이제 전자회로를 이용을 합니다. 전자회로 CMOS가 어떤 능동 소자니까 이 능동 소자를 이용한 전자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게이트가 됩니다. 회로로 씁니다. 사실은 이 회로 이론에 쓰던 많은 이론들이 여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4학년 때 여러분들 VLSI 때 배우게 됩니다. 이제. 자, 그 VLSI인데 이거 그 과목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바꿀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예. 지금 원래 VLSI 설계 기초인데 과목 이름이 4학년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그 집적 회로 설계로 바꿀까 좀 고민 중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불 펑션이 곧 로직 이퀘이션이고 로직 이퀘이션이고요. 로직 이퀘이션이고 로직 서킷이다. 그러면은 그냥 불 펑션을 보면 바로 로직 이퀘이션이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불 펑션을 가지고 뭔가 과정을 거쳐 가지고 로직 이퀘이션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이제 이 책에서는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불 펑션은 결국에 추루스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죠. 불 펑션은 추루스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 추루스 테이블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로직 이퀘이션을 만들어내는데 이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는 게 이제 대수적인 조작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수식으로 풀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수식을 풀어가지고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거쳐가지고 로직 이퀘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해보겠지만 뭐 또 2장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그 연수 문제를 풀면서도 이렇게 풀면서 힘들다, 되게 복잡하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한 손으로 풀어가지고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경험이 많으면은 금방 좀 할 수 있고요. 경험이 없으면은 되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합쳐보고 저렇게 합쳐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인수분해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좀 공식도 좀 알고 경험 많이 이런저런 식에 대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많이 알면 금방 하죠. 근데 처음 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런 거 안 해봤으면.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굉장히 힘든데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시기 길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먼 에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렇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 또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예, 그 실수하지 않고 그냥 체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테이블 방법이 있고 카르노맵 방법이 있고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K맵, 카르노맵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3장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이 방법을 쓰면 그냥 아주 그 정형화된 방법으로 정형화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추루스 테이블에 있는 그 내용이 그냥 로직 이퀘이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크게 머리 쓸 일이 없어요. 그냥 룰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절차대로 따르기만 하면 로직 이퀘이션이 나오고 이 로직 이퀘이션은 그냥 그대로 로직 서킷이다. 그대로 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추루스 테이블이란 거를 계속 뭐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 추루스 테이블이란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모든 가능한 이 입력 조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입력의 개수가 정의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제 탑부터 디자인하는데 그 탑 디자인할 때 제일 처음에 뭐 한다고 했죠? 입력을 정해요. 입력이 몇 개 필요하냐? 그리고 출력이 몇 개고 이 출력이 몇 개 필요하냐? 이렇게 먼저 탑에 대한 탑 디자인을 합니다. 하이라키 그 스트럭처럴드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입력 조합을 다 정의를 하고 이 가능한 모든 입력 조합에 대한 출력을 정의를 합니다. 모든 출력을 빠짐없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안 쓸 것 같은데 그냥 빼놓을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 출력에 대한 정의를 해야 돼요. 물론 뒤에 가면 또 배우는데 어떤 출력이 되든 상관없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가 출력이 1이 돼도 되고 0이 돼도 상관없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don't care 조건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I don't care 무슨 말인지 알죠? don't care 조건, don't care, don't care don't care 조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X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0이 돼도 되고 1이 돼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truth 테이블이 이제 정의가 되면 이 truth 테이블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과정을 우리가 3장에서 할 거고요. 자, 먼저 불 펑션들의 좀 예를 들어보면서 이 대수적인 조작을 통해서 불 펑션을 좀 만져보는 그런 몇 가지 예를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요 예제 같은 경우 F1은 X와 Y''의 G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뒤에 회로가 나와 있는데 이런 회로입니다. F1은 X 이게 지금 X고요. 이게 지금 Y니까 여기 Y''이고 이게 Z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Y''G가 되고 X하고 Y''G가 이제 OR가 되어 있어요. X, OR, Y''G다. 그래서 이 X 별로 안 이쁘네. 요렇게 우리가 로직 이퀘이션이 주어졌으면 F1은 X, OR, Y''G다라는 게 있으면 사실은 이 회로를 그냥 그릴 수 있죠. 그냥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가 있으면 이 이퀘이션이 금방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F2를 보면 F2는 X'의 Y''G, OR X'YG, OR X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한번 대수적인 조작을 통해 가지고 한번 수식을 미니마이제이션 해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이제 찾아야죠. 어떻게 합치면 좋을까 하는데 우리가 요런 거 인수분해하고 되게 비슷하죠.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게 결합 법칙이잖아요. 제일 먼저 많이 쓰는 게 봤더니 X'G가 요렇게 같이 들어있네. 그래서 X'G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Y'의 Y O와 나머지 남아있는 X, Y' 요거를 그대로 써줬고요. 이렇게. 그래서 X'의 G로 묶었더니 Y'Y가 남았죠. Y'의 Y는 항상 뭐죠? 얘는 항상 1이죠. 1입니다. 그래서 X'G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요. 이거 AND 1인데 1은 없어지게 되고 이제 생략할 수 있고 그리고 O와 XY' 이죠. 빠졌네요. XY' 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 F2라는 이 불 펑션을 미니마이제이션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 이 두 가지 로직에 대해서 다 그렸어요. 여기 이제 보면 여기 X니까 여기가 X'이겠죠? Y는 Y''이고 그러면 여기 이제 X'이고 이게 Y''이고 여기가 G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X', Y''G가 되고요. 여기 지금 X', 여기는 Y, 여기가 G니까 X', Y, G와 같이 되고 요거는 Y, X의 Y''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로직 이퀘이션, 이 로직 불 펑션이 있으면 요 불 펑션하고 요 회로 형태하고 그냥 그대로 1대1로 매칭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안 쓰고 내가 약간 부지런한 사람이 누가 이렇게 불 펑션을 줬어요. 회로를 만들어 달라고. 예를 들어 브레드보드에다가 회로를 만들어 달라고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식을 줬는데 또 이게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한번 관찰을 하겠죠. 이 식이 뭔가 그 너미가 없나 리던던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봤더니 이거 좀 미니마이제이션이 될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회로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간단한 회로가 됐어요.
여기는 지금 x 프라임, xy 프라임으로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회로를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회로가 훨씬 간단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동작은 동일합니다. 동작은 동일한데 얘가 훨씬 좋은 회로로 보이지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게 좋아요. 다음이 이제 algebraic manipulation, 대수적인 조작입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좀 해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불 펑션이 있고요. 여기 불 펑션 f2라는 불 펑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용어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뭐 이런 수식이 있을 때, 방정식이 있을 때 요 하나를 텀이라고 하죠. 영어로 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요 x, y 요런 걸 하나하나를 이제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터럴이 있고 베리어블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거긴 한데 우리가 베리어블은 변수죠. 변수. 그럼 이 f2라는 이 펑션에서 베리어블이 몇 개냐라고 하면 몇 개죠? x, y, z 해서 여기서 변수는 3개입니다. 베리어블. 근데 리터럴은 몇 개냐라고 하면 리터럴은 그냥 변수의 총 개수예요. 그게 중복이 되건 안 되건.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서 총 8개가 되겠죠. 리터럴은 8개다. 그러니까 그 리터럴과 베리어블을 구별을 하기 바랍니다. 리터럴은 그냥 사용된 변수, 그냥 이 이퀘이션의 이 펑션에 있는 모든 그냥 사용된 변수, 문자 다 그걸 따지는 거고요.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종류 진짜 몇 가지가 있느냐, x, y, z 3가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우리가 심플 서킷으로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방법이 algebraic manipulation, map method,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나오는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휴먼 에러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변수가 5개 이상이면 손으로 풀지를 못해요. 손으로 못 풀어. 변수 4개까지만 사람이 풀 수 있고요. 변수 5개 이상이 되면 이게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손으로 사실 푸는 게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마 변수 5개짜리 문제로 내면 여러분들 A4지로 뭐 어떤 경우는 진짜 서너 장 풀어야지 겨우 풀리는 그런 예제들이 허다합니다. 뭐 복잡하게 낸다면 진짜 뭐 몇 장도 더 소요가 될 거예요. 맵 메서드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맵 메서드로도 못해요. 맵 메서드라는 거는 결국에 이 대수적인 그런 풀이 조작을 간단하게 정형화 시켜 놓은 건데 이게 어려우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수 5개 이상부터는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오고요. 그래서 이제 3장부터는 2장까지는 안 나오는데 3장부터는 이 HDL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고 이 책에도 보면은 이제 HDL에 대한 이야기가 3장부터 나옵니다. 2장 후반부터 조금씩 소개가 되다가 이제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그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한다. 시스템 반도체를 내가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지냐면 HDL 코딩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이 디자인이라는 거, 반도체를 디자인한다는 거는 그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고요. 여러 분야가 굉장히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그 융복합적인 분야인데 가장 이제 그래도 대별해서 이 반도체를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렇게 탁 그 한마디로 뭔가 표현을 하는 게 HDL 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HDL 중에서 아이고 뭐지? 지금 그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요거 이
패드를 쓰고 있는데 요게 하여튼 이게 손이 좀 잘못 따일 때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요.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 HDL 중에서 우리가 베릴로그 HDL을 쓴다고 했었죠. 자, 베릴로그 HDL이라는 걸 사용을 할 텐데요. 베릴로그 HDL은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C 언어에서 나왔어요. C 언어에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부과를 해서 하드웨어를 설계하기 쉬운 언어를 만든 게 이제 베릴로그인데요. 근데 우리는 참 다행인 게 지금 2학년 학생들이 C를 그 필수로 다 들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공대가 그렇지만 들었기 때문에 베릴로그를 이렇게 접하면은 쉽습니다. 그리고 C보다 문법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베릴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문법을 하루면 다 배웁니다. 하루면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방학이 되면 내가 그 강의들을 좀 소개를 해줄 거예요. 무료 강의들이 있어요. 베릴로그는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 광운대학교에 아이덱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덱이라고 있어요. IDEC 이게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예요.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인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 삼성, 하이닉스 뭐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펀드를 해서 이제 미래 그 반도체 그 인력,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교육기관인데요. 요게 그 전국에 5개인가 뭐 6개가 있는데 이제 광운대학교에 있습니다. 요게 아이덱에서 방학 때 그런 그 베릴로그 설계 교육이라든가 베릴로그를 활용을 한 그런 FPGA 그 보드를 한번 프로그래밍 해본다든가 하는 그런 무료 교육들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열리면 소개를 해주게 내가 해줄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들어보기 바랍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서도 충분히 이제 가르쳐 줄 텐데 한번 뭐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손으로 풀어보는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풀어보는 요런 걸 한번 몇 가지 예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이 예제를 보면 x 여기서 이제 x and x 프라임 오와 y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x 프라임 오와 xy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은 x and x 프라임 항상 0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xy만 남습니다. 이렇게 xy가 남았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던 거죠. 뭐 역시 분배 법칙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몇 번 보다 보면 눈에 이제 익게 될 거예요. 그래서 x5와 x 프라임 이렇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x5와 y. 요 x5와 x 프라임은 항상 1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이제 생략이 될 수 있고 결국에 이렇게 x5와 y만 남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꼴인데 x5와 y 그리고 x5와 y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풀어보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x5와 y 하고 x5와 y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하겠죠. 그러면 는 x and x 5와 x y 프라임 5와 xy 5와 y 프라임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x and x는 그냥 x죠. 요거는 x and x는 x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찬찬히 풀게요. 이렇게 뒤에 거는 일단 이렇게 되고요. 5와 y and y 프라임 뭐죠? 얘는 항상 얘는 항상 0입니다. 이게 1이면 0이고 0이면 1인데 and가 됐으니까 얘는 0이기 때문에 날아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x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니까 x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1, 5와 y 프라임 5와 y와 같이 됩니다. 요게 5와로 묶어져 있는데 1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x가 된다.
이렇게 뭐 좀 뭔가 복잡한 식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냥 x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요 4번 같은 꼴이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면 풀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보면 이거는 어떻게든 묶어봤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요거를 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요 마지막 항에 x5와 x 프라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x5와 x 프라임이 항상 뭐죠?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생략된 것까지 다 써보면 이렇게 한 거죠. x, y, 5와 x 프라임 g, 5와 y, g의 1 한 다음에 x, y, 5와 x 프라임 g, 5와 y, g의 x, 5와 x 프라임을 해준 겁니다. x, 5와 x 프라임은 항상 1이니까. 그런 다음에 요걸 요렇게 해서 요 두 항을 만들어낸 거예요. 묶어주려고 억지로 두 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묶는 게 요렇게 묶고 요렇게 두 개 묶어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묶어지겠죠. 이렇게 묶으면 이제 1, 5와 g에서 이게 5와에 1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1이니까 없어지고, 1, 5와 g에서 항상 1이 있으니까 얘도 항상 1이 되고, 얘도 이제 없어지게 돼서 결국에 x, y, 5와 x 프라임 g 이렇게 요 앞에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요런 식으로 줄어들게 돼요. 이거는 요런 이제 유형 같은 경우는 안 해보면 사실 하기 힘듭니다. 요거는 더 어렵죠. 요 꼴을 요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 힘들어요.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접 한번 집에서 열심히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금 듀얼리티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end는 or로 or는 end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x and y는 뭐가 되죠? x, o와 y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or는 요 사이에 이제 and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바꿔지는데, 듀얼리티를 이용하면 쉽게 되지만 5번의 경우 직접적으로 최소화하면은 나름 까다롭다. 이게 꽤 어렵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얘를 바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꽤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2번 그 함수의 컴플리먼트, 이제 보수를 취하는 역을 취하는 거, 역원을 취하는 거죠. 역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게 그 이제 f라는 불함수가 있을 때 f 프라임을 구하라는 거죠. f가 있으면 f 프라임 얼마냐라는 걸 구하는 건데요. 이게 앞에서 봤었던 그 드모르강 법칙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뭐 복잡하게 단계를 거쳤는데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바로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그리고 이것도 성립한다. 얼마든지. 그래서 A, B, C의 프라임은 뭐랑 같다? A 프라임 O와 B 프라임 O와 C 프라임이다. 이게 지금 다 AND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 마찬가지로 A, O와 B, O와 C의 프라임도 어떻게 된다?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다. 요런 꼴을 그냥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꼭 뭐 요거를 B, C를 X로 둔 다음에 X에 대해서 먼저 풀어고, 그리고 다시 X를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등모르강 법칙을 써가지고 뭐 풀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뭐 저렇게 검증할 필요는 없고요. 얘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그 공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면, 이제 예제 이제 2.2부터 봅시다. Find complement. 어떤 펑션이 주어졌을 때 그 펑션의 컴플리먼트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F1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F1에 대한 컴플리먼트를 구하라고 해서 F1 프라임, F1 프라임 이렇게 각 그 이제 이퀄 기호를 기준으로 양옆을 다 낫을 취했고요. 여기 이제 항이 기니까 어떻게 하냐? 각각에 대해서 얘 하나 하고 얘 하나 따로 이제 해줍니다. 얘에 대한 not 이제 o였으니까 and로 바뀌고, 얘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프라임을 취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을 따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x 요게 요렇게 되는 거겠죠. x 프라임이니까 x가 되고 and니까 5화가 됐고요. y니까 y 프라임,
그리고 AND니까 OR가 되고 G 프라임이니까 G가 됩니다. 이쪽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요. 자, F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옆에다 같이 풀어볼까요? F2는 X의 Y 프라임의 G 프라임 O와 Y G와 같다. 이거의 컴플리먼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프라임, 이 전체 프라임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X의 프라임 그리고 AND니까 O와 하고 일단 이 전체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 더 풀어보면 X 프라임의 Y 프라임, G 프라임 요 전체 프라임 요 OR가 AND가 되고 Y, G 요 전체에 대한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풀어보면 X 프라임의 프라임 하면 이제 Y, G가 되고요. Y 프라임, O와 G 프라임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걸 다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X 프라임에 요렇게 해주게 되면 Y and Y 프라임은 뭐가 되나요? 0이니까 쓰지 말고요. 이제 Y의 G 프라임이 될 거고 O와 Y 프라임의 G가 되겠죠. Y 프라임의 G 그리고 G하고 G 프라임은 다 마찬가지로 0이 되니까 필요 없고 얘도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에 X 프라임의 Y 프라임 G O와 Y 프라임 Y G 프라임 O와 Y 프라임 G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요걸 보면 금방 사실은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요게 지금 익스클루시브 노아 그 함수거든요. 이게 익스클루시브 노아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아의 not을 취하면 익스클루시브 오아가 돼요. 요게 지금 익스클루시브 오아입니다. 그래서 X 프라임의 Y 익스클루시브 오아 G와 같이 됩니다. 사실은 요거 그냥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좀 하다 보면 요런 거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듀얼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듀얼을 이용을 해서 뭐 듀얼을 이용을 한 게 편할 수도 있고 안 편할 수도 있는데요.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뭐 어쨌건 이게 보면은 지금 듀얼을 이용한 방법을 보면은 이거에서 이제 컴플리먼트를 구하는데 이 F1의 듀얼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F1 프라임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에 대한 듀얼이 이런 식으로 주어질 텐데 이게 F1 프라임이다라고 이제 뭐 F2 프라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은 그 한 번 더 풀어야 되죠. 요 과정이 이야기 안 했네. 듀얼을 만들고 이제 프라임이니까 그 컴플리먼트 이치 리터럴들을 다 그 컴플리먼트를 취합니다. 그래서 X 프라임은 X가 되고 Y는 Y 프라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컴플리먼트를 이제 취하게 되고요. 그래서 듀얼을 구하고 리터럴에 대한 컴플리먼트를 취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는데 뭐 이 과정을 외우는 것도 또 나름 복잡하죠. 그냥 드모르강 법칙 하나만 기억하고 풀어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꼭 뭐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편한 방법, 자기한테 익숙한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 이제 프랙티스 엑서사이즈 2.3입니다. 요게 이 대수적인 조작이 처음에 하는 학생들은 좀 어려워요. 어렵고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예제를 계속 하는 건데요. 책에 있는 예제들을 위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그 불 펑션이 주어졌을 때 한번 그 회로를 그려봐라라는 거예요. 요로 주어졌을 때. 그럼 요렇게 여러분 밑에 있는 요 그림인데 요런 형태로 많이 그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린 거냐면 지금 보면 여기 X가 있죠. X가 라인을 이렇게 세로로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많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서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X 프라임도 있으니까 이렇게 X 프라임 라스트 게이트를 거친 다음에 X 프라임을 쭉 걷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리 Y가 있으니까 Y
그리고 AND 게이트, 저기 NOT 게이트를 거쳐서 Y 프라임 이렇게 쭉 그어놔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게 두 개, AND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AND 두 개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이 AND 두 개는 OR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OR링이 되어 있으니까 OR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요 입력들을, 이제 해당되는 입력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X 프라임의 Y가 되니까, 이 그림이, 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X 프라임의 Y니까, 요게 지금 사실은 X 프라임의 Y죠. 이렇게 조금 몇 개 오타가 있어요. 그림에, 이 책에. 어쨌건 그리고 XY 프라임이니까 XY 프라임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쉽죠? 엑서사이즈, 그 프랙티스 엑서사이즈 2.4도 조금 이상해요. 지금 그 책에 나와 있는 풀이가 조금 이상해서 고쳐놨는데, 책에는 이거를 노아를 아마 기준으로 풀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익스클루시브 오아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이 회로를 주고 한번 식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식을 만들어 보라는 건데요. 식을 만들면 이게 지금 여기가 x, 이게 지금 x가 들어와 있고 y 프라임이죠. 이게 x고 y 프라임이니까 x y 프라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 라인이 x 프라임이고 요거는 y입니다. 그래서 x 프라임의 y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익스클루시브 오아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x y 프라임 익스클루시브 오아 x 프라임 y와 같이 됩니다. 이게 f죠. 이게 책에는 좀 다르게 풀어져 있는데 요렇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이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앞에 요런 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이게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된 최소화된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요거를 논리 최소화를 하라라는 건데요. 해보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요렇게 익스클루시브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F는 예를 들어 A 익스클루시브 O와 B가 돼 있으면 A 프라임 B O와 A B 프라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A고 요게 B라면 요렇게 요거 전체의 프라임의 뒤에 거, 그리고 앞에 거 뒤에 거 전체 프라임, 요렇게 되고, 드모르강 법칙을 이용을 해서 프라임이 붙어 있는 것들을 요렇게 풉니다. X y 프라임을 x 프라임 O와 y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되겠죠. x 프라임의 y는 요거 전체 프라임은 x O와 y 프라임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또 분배 법칙 해서 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같이 되고, 해보면은 중복되는 게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고 요 뒤에 두 개가 같습니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지워주게 되면, 없애주면 나머지 x 프라임의 y, O와 y x y 프라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회로가 전체가 뭐랑 같냐? 그냥 익스클루시브와 하나랑 똑같아. 동작하는 거는 x y의 f 이거와 똑같다. 이렇게 이제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ractice exercise 2.6을 보면 f는 a 프라임 b c 프라임 O와 a 프라임 b 프라임 c와 같다. 요거를 이제 컴플리먼트를 한번 구해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프라임, 이 전체에 대한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전체에 대한 프라임이다. 그러면 요 각각에 대한 프라임, 이걸 오아는 AND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를 풀어보면 이제 A 프라임 B C 프라임이니까 A B 프라임 C와 같이 되고요. A 프라임 B 프라임 C니까 A O와 B O와 C 프라임. 이거 C니까 그냥 C였으니까 C 프라임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자 분배 법칙 합니다. 이렇게 하고 B에 대해서도 다 하고 C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딱 봤더니 A로 묶어지더라. A 이런 게 하나가 딱 있으면 확 줄여져요. 왜냐하면 A로 묶으면 1이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한 번에 싹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변수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확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다 날아가고 남은 거는 요 부분 남습니다. 결국에 얘는 뭐랑 똑같냐면
요거랑 똑같죠. A 익스클루시브 O. O와 B 익스클루시브 노와 C랑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떤 이 대수적인 조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불펑션이 주어졌을 때 로직을 최소화하는 법도 해봤고, 그리고 회로가 있을 때 그것을 불펑션으로 만드는 것도 해봤고, 그리고 불펑션이 주어졌을 때 이 논리 회로로 한번 로직 서킷으로 구현하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요 회로 그리는 걸 다시 한 번만 지금 하나만 해보면 다시 예를 들어서 뭐 y는 A, B, C, A 요렇게 좀 바꿔봅시다. O와 뭐 B, C 프라임 O와 A, C, A 프라임 C다. 요런 게 있다. 요거에 그 로직 서킷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A가 쭉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인버터에서 연결됐다는 표시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마크를 해주는 거예요. A 프라임 B 그리고 B 프라임 그리고 C 쭉 C 프라임 이렇게 되고, 지금 엔드 게이트가 3개니까 엔드 게이트 3개 그리고요. 하나 둘 셋. 요거는 전부 OR로 묶어져 있으니까 요렇게 Y다 묶습니다. Y.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선을 그어주면 돼요. A, B 프라임 C, A, B 프라임 C 이렇게 연결되고요. B, C 프라임, B, C 프라임 그리고 A 프라임 C 이렇게 해줍니다. 예. 요게 너무 많이 내려갔죠? 보기 싫으면 지워주고 지우개로. 예, 안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렇게 회로 그리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 2.5절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2.6절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